안녕하세요. 이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페미니즘 학교라는 책을 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여자답게, 남자답게, 그리고 나답게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나답게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초등 성평등 연구회에서 저술한 책입니다. 여기 보면 초등 성평등 연구회 이렇게 지었는데요. 이전에도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라고 외치면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같은 것인데 왜 그렇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면서 저희를 많이 비난하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같은 것일까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신들은 동성애 교육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 진실에 대해서 속 시원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은 아주 의도적이고 좀 이렇게 노골적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남자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여자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뭐 이름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지현이다 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연상되는 것은 이제 여성 이름이죠. 그리고 제 이름이 이제 재욱이죠. 그러면은 보통 연상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별은 남성이겠죠. 근데 이 책에서는 좀 심할 정도로 의도성을 가지고 책의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봐서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에피소드인데 남자라면 이제 세모 표시, 이제 여자라면은 이제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읽고 있다면은 이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지 굉장히 이름 자체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예를 들었죠. 제 이름은 이재욱입니다. 그럼 이제 남자 이름이죠. 근데 여자 이름을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가령 혁재라고 짓는 겁니다. 그러면 재욱이와 혁재가 사랑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책만 읽으면 어떻습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듯한 그런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실상 알고 보면 혁재는 이제 여자 이름입니다. 좀 어떤 느낌 드세요? 어떤 느낌 드십니까? 굉장히 좀 헷갈리죠. 그리고 이제 목차들을 보면 외모, 성적 자기결정권, 미래의 직업 선택, 롤모델, 성적 지향, 성정체성, 성역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공교육 교과서를 봐도 그렇고요. 이 배열이 좀 비슷합니다. 보면은 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성적 지향, 성정체성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먼저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 책에서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나야.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뭐 성추행이나 성폭력 예방에 그런 효과적인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몸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타인이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순수한 것만 의도하고 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책에서는 다행스럽게도 say no라는 측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당연히 say no라는 측면에서 가르쳐야겠죠. 뿐만 아니라 나의 몸의 권리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몸은 실제로 사람 중에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경우에 이것이 가능하고 누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혼 후에 나의 배우자가 나의 몸을 주장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전까지는 누구도 주장하지 못하게 어떻게 스스로를 잘 지킬까? 그리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까?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서로가 어떻게 피차 복종하며 이 서로의 몸을 주장하고 또 배려하면서 내어줄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 직업 선택이라는 그런 목차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아주 의도성을 가지고 왜곡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이 자녀에게 넌 딸이니까 이 학생회장 선거에 나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을 내걸죠. 너는 여자고 그리고 그 회장에 같이 출마하는 친구가 남자니까 좀 이렇게 양보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근데 세상에 요즘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숨겨진 내용이 있어요. 이 책 내용에 보면은 부모님이 너무나 바쁘게 일하기 때문에 학교에 직접적으로 가서 봉사하고 또 학생회장의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딸에게 너 좀 학생회장 선거 안 나가는 게 어떻겠니? 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싹 다 묻어둔 채 그냥 마치 여자니까 그렇게 선택할 수 없어요. 라는 식으로 왜곡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을 이제 남녀 차별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롤모델하고 이 외모라는 목차가 있는데요. 이것조차도 또 왜곡을 시켜놨습니다. 이걸 두고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 이 성평등 교과서라고 이 책 뒷면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참 무엇이 성차별이고 무엇이 편견인지 오히려 더욱더 헷갈리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항목에 보면은 이 성적 지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어느 쪽에 끌리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생들에게 성적 지향을 가리키면서 남자가 남자에게 끌릴 수 있고 이 여자가 여자에게 끌려서 사랑할 수 있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그 페미니즘 교육입니다. 이 페미니즘은 이 동성애 교육과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믿기신다고요? 이 동성애하고 페미니즘 역사를 공부하시다 보면 동성애와 페미니즘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모습이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19년째 열리고 있는 이 막시즘 포럼 그 웹사이트에 가보면요. 거기서도 동성애와 페미니즘이 함께 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차별하지 말아요. 편견을 갖지 말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애들이 그런 사랑을 하게 허용하고 그렇게 권장하는 것이 편견인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일이죠. 지금 현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도 이와 같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엄연히 아무리 읽어봐도 이 내용은 우정인데 이것을 사랑으로 둔갑시키면서 왜 동성 간 사랑을 말하느냐 이런 것이죠. 아이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앞으로 나타날 그런 성 정체성 혼란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러면서 이 책의 이 3분의 2 지점쯤 가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이제 LGBTQ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그리고 성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아직 자기 스스로 알 수 없어서 정하지 않은 뭐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정체성이며 우리가 다양하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랑의 모습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성평등 교과서, 성평등, 동성애 교육이 아니라면서요. 하지만 여과 없이 동성애 교육을 이 성평등이란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또 하나 또 치명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제 친동성애자들이 많이 이제 활용하는 그런 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간성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이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는데요. 이 왜곡된 정보가 어떤 것인지는 다음 편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물학 기반의 그런 자연스러운 성 역할이 아니라 또 억지로 성 역할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성 역할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남자답고 여자가 여자다운 것 안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남자도 요리사를 할 수 있고 여자도 포크레인 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갇혀 있다. 그래서 마치 서로 상호 교차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만이 성평등이 일어나는 것처럼 편향적으로 기술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 나다운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그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사회죠. 절대적인 기준이나 그런 잣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바로 윤리요, 도덕이요, 가치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다움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존재 가치, 그리고 진정한 나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 나다움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는 그와 같이 마칩니다. 나다움을 찾아가는 그런 학생들이 남자의 옷과 여자의 옷을 서로 바꿔 입으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즐거운 것처럼 이 책은 마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등 성평등 연구회에서 지은 어린이 페미니즘 학교라는 책입니다. 자칭 성평등 교과서라고 말하는 책이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여러분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특히 이제 이런 책들을 잘 사서 우리 어른들은 안 보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책으로 가치관 교육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서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 그리스도 안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개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카도시 아카데미 공동대표 이재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